영국은 이제 학교도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재택근무를 끝내고 백신 접종제 한해서 입국 규제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아까 영국 사례 잠깐 얘기해 주셔서 혹시나 영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 것 혹은 뭐 이거는 좀 타산지석을 삼았으면 좋겠는 것 이런 거 없을까요?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있죠. 예, 영국이 우리가 꼭 영국을 닮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잘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얻어오고 또 영국이 잘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영국이 우리가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 하면은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자 봉쇄 해제를 하면서 일상 복귀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거의 5만 5천 명이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바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정부한테 소위 말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영국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러면서 영국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는데 영국 정부가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게. 영국 정부가 그래도 우리는 간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5만 5천을 찍고 계속 내려와서 최근에는 3만 명대로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당국이 생각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100명 언저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또 영국 정부는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5만 5천 명을 찍었을 때 전문가들이 영국 정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영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 미친 짓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전부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방역 당국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방역 당국이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거라는 거죠. 이때 미래는 그 누구도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국 정부가 맞닥뜨렸던 것과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과학에 기반하지 않거나 어떤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언론이나 일부의 목소리에 흔들려 가지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되바꾸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할 때는 과학과 진실에 기반해서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놀래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 정부는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뚝심을 갖고 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역 당국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점, 또 우리 방역 당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총론에서는 그렇고요. 그럼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에 올 가을 겨울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12세, 15세 소아청소년에게는 1회 백신을 접종하고 50대 이상 의료진에게는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하기로 하고 또 입국 관리를 위해서 전 세계 백신 접종을 지원을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재택근무, 백신 여권 도입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플랜 B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다 안 겪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기본 기조를 정부가 밀고 나갔다는 것. 그다음에 여차해서 어려워지면은 플랜 B를 동원해서 지금 기조에 있지만은 다소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방역 당국이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려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소위 말해서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당장은 이래서 우리가 밀고 나가는데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바꿀 자세도 되어 있다. 이것이 방역 당국의 기본 입장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 정부에 대한 플랜 B를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지 상황만 악화되면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플랜 B도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지금의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 당국이
그런 점을 영국 정부에서 잘하는 거를 배워오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국 정부보다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예. 상황도 우리가 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역 당국이 이런 기조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우리 방역 당국이 잘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이 있죠. 이제 미국의 길,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이제 미국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정체가 되면서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가지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돌고 확진 환자가 쏟아지고 중증 환자가 쏟아지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이 길은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인데 이미 우리는 그 길로는 안 가겠다라고 네. 지금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들 지금 팔을 걷어붙이시고 지금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국의 길이 있고 뭐 덴마크의 길이 있고 이스라엘의 길이 있고 싱가포르의 길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호흡을 고르지 않고 백신 접종률에 취해가지고 전면 개방을 했던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그리고 또 이 코로나 특보에서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자라는 또 합의점들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지금 일상회복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대표적인 나라들이 덴마크고 그리고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덴마크나 싱가포르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너무 적어요. 인구 규모가 너무 적고 뭐 밀집도라든가 나라의 특성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싱가포르나 덴마크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는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피면서 야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점은 배우지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이제 한국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도 오히려 영국보다도 지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도 지금 최소한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마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벗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다 마스크를 벗는데 엄청나게 조급해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벗는데도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시행착오들을 저는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좀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게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그러니까 내년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웃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는 결국 위드 마스크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는 끝까지 좀 지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좀 강론에 대한 얘기인데 미 FDA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게만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승인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런 우리나라에도 결정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굉장히 합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바이든 안 또는 파우치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적정 연령, 어떤 연령 이상의 전 국민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한다 이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FDA 자문위원회에서 16대 2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FDA는 오히려 대통령 안보다는 FDA 자문위원회 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 행정부가 미 FDA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 FDA 결정은 뭐냐면 이거죠. 특정 군에만 부스터샷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정 군이 누구냐면은 고령층, 그다음에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면역이 낮아서 보호가 필요한 분, 크게 이 세 그룹에 부스터샷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 국민 대비 부스터샷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지금 미국의 결정, 미 FDA의 결정처럼 우리도 부스터샷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한된 군에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꾸준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FDA가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의 안을 거부하고 내렸기 때문에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도 미 FDA의 결정대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그 부스터샷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중심으로 어쨌든 부스터샷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3차 부스터샷에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또 분석이 될 건데 제가 장단컨대 탕체가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4차 얘기 또 그러면 나올 또 이제 것이다. 4차 얘기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그거 제가 생각한 예의주시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문제인데요. 미국의 문제이고 또 미국의 백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파우치 소장이 어떤 얘기를 꺼냈냐면 화이자가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았고 거기에 화답을 해가지고 파우치 소장이 접종 대상이 5세부터 11세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득과 그리고 그 화이자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 같은 이상 반응의 경중을 따졌을 때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0세부터 10세까지로 더 내리게 되면은 사실은 진짜 그건 그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득과 화이자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생겼을 때 문제점을 놓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득보다는 그 문제점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화이자에서 A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A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역 정책이나 백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우치 소장이 이렇게 좀 경솔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일단은 불만이고요. 무슨 맥락이 있나 하고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경솔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것도 답답한데 최소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와 비교했을 때 효과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 노바백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노바백스라고 하는 옵션을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긴급 사용 승인해주는 절차들로 가면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옵션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학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다. 과학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노바백스 옵션이 만약에 가능해진다 그러면 노바백스 옵션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상 반응 우려를 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팔을 걷어붙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10대 이하들 같은 경우에도 0세부터 17세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백신 옵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수님은 파우치 소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권하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파우치 소장의 실력을 되게 의심한다고 제가 이제 방송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는데 파우치 소장이 여태까지 해온 얘기를 쭉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에서 적합 안 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의심의 눈초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과 화이자 백신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한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화이자 CEO가 백신을 팔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다만 파우치 소장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후광 효과에 매몰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분석하고 우리는 파우치 소장의 실력에 못지않은 실력을 우리 나름대로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